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C 시사토론의 권준범입니다. 지난달 제7대 대구시 의회와 제10대 경북도 의회가 원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대구 경북 시도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지난 6대 대구시 의회 본회의에서 시의원들의 평균 시정 질문 건수는 0.83건에 불과했고 심지어 한 의원은 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시정 질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셈입니다. 시민들보단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행태도 여전하고 외유성 해외 연수 논란 또한 지방의원들의 단골 메뉴였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의회 무용론, 폐지론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대구시 의회 의장과 경북도 의회 의장을 모시고 지방의회의 혁신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리죠. 먼저 이동희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동희입니다. 장대진 경상북도 의회 의장 나오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대진입니다. 김준환 대구경북연구원장께서도 함께해 주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제7대 대구시 의회 의장, 제10대 경북도 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늦었지만 먼저 축하 말씀드리고요. 예. 앞으로의 의정 운영 방향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이동희 의장님. 예, 먼저 4번씩이나 시의원으로 당선시켜 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준 것은 대구 시민을 진정으로 위하고 시민 행복을 위한 소명의식을 준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우리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그런 시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대구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시의회가 앞장서서 시정부를 이끌고 시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서 대구 발전, 대구 경제 문제를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하고 또한 대구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의회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장대진 의장님. 네, 우리 제10대 우리 경상북도 의회는 그야말로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정 방향으로는 이 두 가지를 설정을 했는데요. 첫째는 열린 의정, 두 번째는 투명 의정. 이러한 두 모토를 잡고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열린 의정이라고 하면은 우리 300만 도민들께서 여태껏 사실 우리 도의회와의 어떤 벽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생활 현장의 고충이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격이 없이 문턱이 없으니까 우리 의회를 찾아와서 의원들과 함께 고충을 또 나누고 또 현장에 우리 의원들을 불러서 이 동고동락하는 어떤 그러한 의정을 펼치겠다라는 취지의 열린 의정. 그 다음 또 이어서 우리 지금 시대가 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 의회 사무처 모든 운영을 투명하게 또 의장실은 물론 또 회계 운영 전반을 포함해서 모든 움직임이 투명하게 모든 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쉽게 우리 의회 운영을 또 이렇게 함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투명 의정 두 가지를 의정 운영 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원장님, 의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두 분 의장님께서 사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시겠다 하는 이 다짐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 정말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민과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그러한 의회를 구축해 나가시겠다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방향이고 장대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열린 의회 투명성이 확보된 그러한 의회는 정말 우리가 앞으로 지향을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난 6.4 지방선거의 최대 화두는 혁신이었습니다. 이 지방의회도 이 화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사실 지방의회는 끊임없이 무용론이 제기될 만큼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혁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이동희 의장님. 예, 지방의회의 변화와 혁신은 정말 이 시대의 화두이기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열망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 지방의회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여러 가지 측면은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도 깊이 반성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지방의회가 한 단계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지방의회는 그 가지고 있는 고유 기능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또 입법 활동을 통해서 조례 제정을 하고 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중요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7대 의회가 좀 더 성숙되고 우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의회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노력이 가시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앞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약속도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들께 올립니다. 네, 장대진 의장님. 예, 혁신은 정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우리가 또 필수적인 그런 과제라고 이래 보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혁신 부분에서 이 제도적인 혁신과 또 의원 스스로가 이렇게 혁신해야 되는 두 가지 혁신을 들고 싶은데요. 이 제도적 혁신으로는 다 아시다시피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법, 이거는 정말 대대적인 개정이 지금 필요하고 절실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지금도 지방자치 도입이 30여 년이 다 다가오는데요.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흔히들 이 이활자치라는 이러한 또 얘기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방의회 주진 조례 입법권, 이건 우리 그 도민들이 직접 생계와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극히 상위법에 제한을 해서 아주 이렇게 좀 제한하는 그런 조례 입법권, 이런 범위 확대도 필요하고, 또 우리 지금 현실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지금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이원화, 이 부분은 일어나는 굉장히 시급한 이런 문제, 또 자치경찰제, 오래된 이런 염원이죠. 이러한 어떤 제도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또 이어서는 우리 의원들께서도 이 의원 스스로의 혁신을 둘 수 있다면은 사실 우리 지방자치가 도입되고 사실 이 부활 초기에는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그런 명분하에 혹여나 일부 층에서는 뭐 강압성, 또 이랬던 뭐 길들이기, 또 뭐 보복성, 뭐 예산, 뭐 삭감, 이런 부분들이 지난 과거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시대는 그걸 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철저하게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집행부 실국장 이상의 그런 어떤 능력과 공부를 했을 때 정말 진정한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경상북도 의회에서는 그 일환의 조치로 의원연구회를 지금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이 조직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의원들 스스로 서로 그런 아이디어 공부한 것을 공유하면서 체계적인 이 견제와 감시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제도적 혁신과 의원 스스로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고요. 네. 자, 지방의회에서 가장 시급한 혁신 과제 뭐라고 보십니까? 김 원장님. 예, 뭐 혁신 과제 우선 지방의회에 대한 어떤 시각들을 이렇게 보면은 뭐 의회가 과연 필요한가, 무용론, 네네. 폐지론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의원님들의 그 전문성이 부족하다. 또 국회의원들에 종속되어 있다. 또 원구성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갈등이 야기된다. 또 청렴도, 뭐 최근에 서울시 의원의 뭐 청부 뭐 살인 문제, 그런 문제. 그런데 뭐 이런 문제들이 그런 이 대다수의 의원님들에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고 일부 이렇게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집행기관에 대한 어떤 견제와 입법이라는 그러한 본연의 기능 수행은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방의회는 우리 사회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완의 장치는 필요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또 의원님들의 이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의 세금을 좀 상당히 경감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 부산과 경남도의 경우에 거가대교 있지 않습니까? 그 네네. 통행료가 MRG라고 최소 운영 수입 보장 이렇게 되었는데 엄청나게 시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요하게 이 광역 의원님이 이걸 파헤치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서 이것을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을 하는 네네네.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 우리 의회의 기능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장대진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의원 스스로 또 능력을 좀 키우고 자질을 함양을 하기 위해서 연구회 이런 운영은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네네. 제도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뒤에 또 질문이 있으니까 그때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혁신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가장 큰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동희 의장님. 예, 좀 전에 우리 김윤환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사례가 경남뿐만 아니고 우리 대구에도 그 사례가 있습니다. 범안로 유료도로와 관련해서 우리 대구시 의회에서 범안로 특위를 구성을 해서 집행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또 우리 범안로 운영권자의 변경을 요구한 결과 실제로 운영권을 변경을 해서 예, 그랬었죠.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2천억 원 이상이나 절감하는 이런 효과를 가져왔고 앞으로도 범안로 무료화에 대해서는 우리 대구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아마 노력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대구시의회 성공 사례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도적인 문제에서 지금 앞으로 우리 지방의회가 가져야 될 부분 중에서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우리 대구시의회나 지방의회에 이렇게 넘겨줘야 됩니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예산권 그리고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자체가 전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는 우리 의회에 직원 한 사람도 의회 마음대로 선발할 수 없는 이런 제도적인 한계 이런 부분들이 지방의회의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의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인사권 독립 또 그리고 의원 보좌관제 도입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지방의회 위상을 강화하고 또 지방의회가 그 고유의 기능인 집행부를 감시하고 감독하는데 충분한 전문성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 중앙정부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지방정부가 노력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세한 이야기는 차차 심도 있게 다뤄보기로 하고요. 자, 장대진 의장님,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가장 큰 원인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큰 원인은 제도적인 이 시대 흐름 장치에 이 제도적인 장치가 따라붙지 못한다. 이런 부분들에서 이래 출발을 한다고 저는 이래 보아지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열거를 할 수 없지만은 우리 지방의원들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모든 지방자치법 내용을 보면요. 전부가 제재하고 규제하고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러한 내용들이 지방자치법 내용입니다. 그러한 틀 안에서 우리 지방의원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이 소신 있게 일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건 조금 지나친 어떤 욕심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공감이 되는 말씀이셨고요. 일단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입니다. 하지만 지방의회 구성원 대부분이 특정 정당 출신이어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희 의장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당이 전부 우리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이 되고 대구시 의회만 하더라도 30명의 의원 중에서 29명이 새누리당 그렇죠. 소속 의원이고 한 분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으로 계십니다. 그러나 이 구성원들이 일당의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지방의회가 지방정부를 상대로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소홀히 한다. 이런 부분에 저는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방 정치는 중앙 정치와의 관계에서 조금 그 궤를 달리 하는데, 지방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 또 지방 정부가 수행하는 여러 가지 행정 절차, 또 예산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 정부가 감시하고 지방 의회가 지방 정부를 감시하고 감독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에 지방의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실제로 중앙 정치권과의 관계에서는 지방의원들의 역할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과의 관계에서 정당의 어떤 논리나 이런 부분이 지방 정치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부, 극히 일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일당이 지방 의회의 기능을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나쁜 쪽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장대진 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도 우리 이동희 의장님과 일부 공감을 하는데요. 우리 경상북도의 이 현실을 보면은 정말 보수색이 강한 이 농촌형 이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은 흔히 우리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공천은 당선이다, 이런 얘기 저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의 이 시대에 접하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러한 공천은 당선이라는 이런 등식이 깨어지고 있다. 얼마 전 6.4 지방선거의 어떤 이 선거 결과 현황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아직 미비하지만은 5군데에서 당당히 무소속이 승리하는 이런 현상을 보여왔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현상을 거의 볼 수 없었고, 또 그리고 또 지금 뭐 우리 뭐 국회에 예속된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만은 이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중앙 정치와 지방 정치는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중앙 정치는 정말 당리당략에 의한 정책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지방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수의 어떤 정당이나 계파도 다 의견을 받아들이고 합의점을 도출하고 합의안을 이렇게 통과시키는 그런 지방 정치와 중앙 정치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분들은 조금 이렇게 염려를 좀 덜 하셔도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기가 4년이거든요. 향후 4년 지방자치선거는 정말 우리가 놀랄 정도의 변화가 올 것이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정말 주어진 임기 동안 의원님들 각자가 정말 반듯하고 열정적인 반듯한 의정 활동을 하는 우리 의원들은 따끔한 우리 유권자의 사랑과 선택을 받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의원들은 정말 이래 냉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래서 정말 유권자의 의식 수준이 상당히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시대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하나 더 여쭙죠. 예.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기 때문에 아까도 예. 말씀하셨지 예. 않습니까? 시도의원들은 국회의원의 종속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구조를 어떻게 깨야 될까요? 먼저 이동희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종속적이라는 측면은 중앙 정치권의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우리 지방의원은 중앙 정치권의 논리에 그렇게 휩싸일 수 있는 뭐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 결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염려하고 계시는 아마 지역의 국회의원의 뭐 종속적인 관계로서 지방의원이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만은 지방 자치에 관련되는 문제는 지방의원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때문에 중앙 정치의 논리에 그렇게 뭐 이렇게 휩싸이거나 이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 우리 국회의원과 또 시의원과의 관계에서 상하 간의 관계,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논리에 지방의원들이 휘말리지 않느냐 이런 염려하는 부분도 일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지방의원들이 더 역량을 더 높이고 중앙 정치권과의 관계에서 지방의 목소리를 좀 더 강하게 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의 강화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장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 역시도 지난 과거 선거 이런 어떤 결과를 보면은 그냥 묻지마 선거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게 또 현실적인 문제였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공천을 받으면은 바로 당선이 된다. 또 이러한 어떤 서로 연계선상에서 그럼 공천권을 쥔 지역 국회의원,
거기에 어떻든 예속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또 현실적인 정치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제는 정말 그야말로 유권자의 의식 수준이 상당히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높아지고 빨라졌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불식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언급했습니다마는 이제 그야말로 반듯한 정치, 그죠? 열정적인 정치를 하는 이 의원들은 재선택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은 정당 계파를 초월해서 따끔한 심판을 받을 그런 어떤 이 유권자 의식이 이 현실에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김 원장님,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선거와 관련해서 뭐 어떤 정당의 어떤 정당 후보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 저는 이제 앞으로 적어도 지방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정책 선거로 이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정당 공천 이 문제는 사실상 뭐 장단점은 각각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정당 공천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이렇게 미국의 예를 우리가 좀 참조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봅니다. 미국에서는 주별로 또 지역별로 정당 공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앞으로 이런 정당 어떤 공천 문제를 전국의 획일적인 것보다는 아마 이 자치의 입장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도 한번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될 과제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네네네. 잘 알겠습니다. 자, 지방의원들의 자질 문제도 늘 거론됩니다. 이 청렴도도 낮고 전문성도 낮다는 지적인데요. 먼저 청렴도 문제를 얘기해보죠. 국가권익위원회 설문조사를 보면 지방의회의 청렴도 평가는 10점 만점에 4.69점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동희 의장님. 너무 낮다고 생각하지 그 않나요? 점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청렴도가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만 우리 대구시 여회는 6.75점으로 전국 7위를 했습니다. 이 청렴도를 측정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완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시 의회만 하더라도 7대 의회가 구성되면서 바로 윤리특위를 구성을 해서 지방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윤리적인 측면을 가장 심도 있게 이렇게 윤리특위에서 다루고 있고 또 우리 지방의원들이 지금 윤리 면에서 시민들로부터 질책을 받는 부분은 일부 극소수 의원들이 일탈이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안이나 방침은 이미 다 완비가 되어 있다고 보고 우리 의원들이 그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가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자성을 해서 정말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의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장 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청렴도 우선 문제. 뭐 자질 문제, 청렴도를 이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저도 이 지방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다는 이런 말씀을 또 먼저 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또 우리 인식해야 될 부분은 지금은 또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상북도 의회도 예 보면 의회 출입 기자들 각 언론 신문사들이 모두 한 명씩 아주 상시 출근해서 또 우리 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또 지켜보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까? 예. 네. 어쩌다 조금 이렇게 회의에 지각을 해도 또 이렇게 지적을 받는 또 이런 어떤 또 현실적인 또 이 감시 부분이 있고요. 근데 저는 우리 10대 의회 우리 경북도 의원들이 입성한 이 면면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서 정말로 많이 변했구나. 정말 앞으로 청렴하고 이런 어떤 부분에서 모두 불식시킬 수 있겠다라는 이런 자신을 가져보는 게 우리 경북도 의회 60명 그 의원 중에요. 기초의원을 이렇게 지낸 그런 출신들이 12명이나 지금 광역의회에 들어왔습니다. 네네네. 그 중에서 또 기초의회 의장 출신들, 이건 뭐 다양한 경험을 하신 분 아니겠어요? 네네. 이분이 또 6명이나 또 초선으로 이렇게 또 들어왔고요. 그러다가 또 역대 의회에서 볼 수 없는 정말 의원들의 물갈이가 가장 심한 의회입니다. 이번 10대 의회가 60명 중에 33명이 초선입니다. 55%를 상회하고 있죠. 또 이런 부분에서 연령은
인근 9대 의회에 비교해서 10살 이상이 더 낮아진, 이래서 불과 4년 사이에 상당히 우리 도민들이 봐도 이렇게 갈목할 만한 유권자 의식 수준이 높아졌고, 의원들의 자질 한 분 한 분의 이런 수준들도 이렇게 이 자료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는 지방 의원들도 이렇게 청렴도나 모든 자질 문제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곁들여서 청렴도 부분은 사실 참 지적을 저희들이 받아도 이렇게 마땅합니다만은, 거기 우리 경상북도 의회는 여기 어떤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일명 그 의원 행동 강령 조례입니다. 이걸 원구성도 하기 전에 지난달 6월 19일 날 제정을 했습니다. 네네. 이거는 전국 17개, 17개 광역 시도 의회 중에 경기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경상북도 의회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우리 의원들이 이 행동강에 상당히 준수를 하고 또 준수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상당히 우리 시도민들이 이래 기대에 정말 이래 부응하는 그런 우리 의원상을 보여주지 않느냐, 이런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자, 김 원장님,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전 청렴도는 뭐 제도적인 측면보다는 스스로 사회 분위기가 청렴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질 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의 한방 청렴도와 이 투명성은 아마 같이 가는 것으로 전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뭐 지방의회는 우리가 집행기관을 감시를 하고, 그러면은 지방의회는 우리 시도민들이 감시를 합니다.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뭐 투명성을 좀 높이는 방법으로서는, 예를 들어 뭐 의회 그 상임위원회를 인터넷으로 지금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대폭 확대를 한다든가, 그리고 각종 회의의 녹음 또 속기록을 그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든가, 예산 개수 조정 심의 내용을 아마 이 청렴도 문제는 이제 그 이쪽에도 좀 관련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그것을 시도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각종 표결에 공개 투표도 해보는 방안도 그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렇게 이 시도민들과 우리 지방의회가 소통을 강화해 나갈 때 이 투명성이 제고되고, 이러한 투명성 제고는 바로 청렴도를 높이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전문성 얘기도 한번 해보죠. 전문성도 낮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동희 의장님. 예, 그 점에 있어서 지방의원들이 할 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만 하더라도 연간 8조 5천억에 가까운 예산을 의원 30명이 심의를 하고 각종 조례 제정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의 업무를 합니다만은 30명 의원이 모두 다 전문성을 가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분야에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심의하는데도 전문 분야의 예산 부분은 실제로 놓치는 부분이 들어있고, 또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대민 서비스 관련해서도 의원 혼자서 모든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에서 우리 지방의회가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의원 보좌관제 신설입니다. 지금 국회만 하더라도 국회의원 한 명이 9명의 보좌관을 두고 각종 자료들을 보좌관들이 또 수합을 하고 의원을 보좌를 합니다만은, 지방의원은 의원 혼자가 모든 기능을 다 수행을 하게 되어 있는 이런 구조 때문에 전문성 부족을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네. 우리 지방의회도 이제는 보좌관제를 도입을 해서 지방의원들이 보좌관의 보좌를 받아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이 지방의회가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우리 지방의원들이 좀 더 공부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도 깔려 있습니다. 이제 7대 지방의회, 시의회가 좀 더 성숙되고 시민들로 사랑받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 각자도 좀 더 노력하고 공부해서 전문성을 함양하면서 의원 보좌 기능이 강화된다면은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충분한 보좌 기능을 받고, 그렇게 되면은 의회 전체의 위상도 높아지고 전문성도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장 의장님께서는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구시의 이동희 의장님과 대동소이한 답변을 할 수밖에는 없는데요. 우리 경상북도 그 의회도 아시다시피 1년 연간 10조 원 교육청 예산을 포함하면은 13조 원 이상이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이 예산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럼 이 예산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가지고 장관 항목, 세세 항목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면은 정말 예산서를 보시면 거의 산더미입니다. 이러한 구역마다 우리 의원들이 다 전문가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이동희 의장 잘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지방은 혼자서 다 해야 됩니다. 네. 그뿐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우리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있지요. 도정 질문이라든지 특히 또 조례, 재정이나 개정, 네네. 또 지역구 민원 뭐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의원 혼자서 직접 운전을 하고 현장을 찾고 민원을 청취하고 이걸 정책에 반영하고 하는 일련의 이런 일들이 혼자서 처리를 하기에는 태부적입니다. 그럼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주위에 각종 언론, 시도민들로부터는 전문성이 낮다. 의원들의 자질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저는 제도라고 이렇게 보아져서 이 부분은 어쨌든 제도적인 보완 장치 없이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더 이상 개선의 어떤 희망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쪽이 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제도에 불만이 두 분 다 많으신 것 같은데. 네. 김 원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죠. 예, 그 두 분 다 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 확충이 필요하다. 예,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아마 이런 개인 보좌관 제도, 정책 보좌관 제도를 도입을 하고자 이렇게 의결을 했습니다만 이게 상위법과 상충이 되어서 결국 실현이 되지 못했습니다. 뭐 저는 결국 그 전문성 제고와 또 이 제대로 된 집행기관 감시와 견제를 위해서는 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그 과정에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은 이 다른 방식을 우리 한번 모색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어떤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예컨대 지금 우리 국회의 경우에는 거기에 입법조사처라든가 예산정책처 이렇게 해서 공통의 어떤 기관을 보좌 분석, 이 조사 분석 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광역 의회의 경우에는 예컨대 뭐 의정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사무처 내에 설치를 한다든가 또는 별도의 조직으로 이렇게 해서 공통적으로 의원님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어떤 그런 또 다른 예컨대 뭐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대구 경북 지방 의정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그러한 조직도 구성을 해보는 것이 개별 의원님들 개별 보좌관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그런 형태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좀 더 우리 현실성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 원장이 말씀하셨던 이 내용은 의회 사무처가 그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볼 수가 없고요. 저희 경북의회에서도 이런 어떤 참 이 가분한 이런 일들 처리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응급 조치로 우리 의회 사무처에 정책연구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거기 입법정책관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의장이 되면서 이 검토를, 조직도를 검토를 하니까 사실 현실에 불합리하고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맞게 정말 이 보좌관제에 좀 준하는 의원들이 진정한 그런 어떤 보좌 기능을 강화해보자 하고 이렇게 참 여러모로 검토를 합니다만은 이 역시도 모든 제도적인 틀에서 운신의 폭이 없습니다. 의장으로서. 그럼 전문가 참 몇 명 위촉이라도 이렇게 해서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방자치법에 다 이렇게 제약을 받고 제한을 받기 때문에 마음은 이렇게 참 꿀떡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러한 모든 어떤 부분들에 지금 부딪혀 있어서 저희들 의회도 지금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겠군요. 제가 잠깐 네, 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 기능은 사실 이 의회 사무처의 인사권 문제와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예, 말씀을 지금 하려고 예, 했었는데요. 예. 말씀 먼저 해주실까요? 예, 왜냐하면은 이 집행부서에서 대부분의 인사가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대체로 보면 순환보직제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의원님들의 그 입법이라든가 또는 정책 활동, 의정 활동을 위한 지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 현실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별도의 어떤 기구를 만들면은 그건 전문성은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얘기가 지금 사무처의 인사권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왔는데요. 지금 인사 문제는 사무처장 등에 대한 임명을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네, 있죠. 그렇습니다. 예.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이동현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의회 직원들의 인사권이 이제 시장한테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의회가 필요한 사람 또 의회가 요구하는 사람을 우리 시 의회가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인사권이 거의 시장한테 있고 물론 사무처 직원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시장의 의지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의원들을 위한 보좌 기능보다도 오히려 집행부의 눈치를 먼저 봐야 되는 네, 그런 그렇겠군요. 문제가 가장 큰 네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 의회에서 이번에 이 제도 개선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해서 우리 입법정책실과 전문위원실을 통합을 해서 그 기능을 보강하는 그런 부분들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을 준비를 하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가장 큰 문제는 인사권이 독립되지 않고는 의회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중앙정치권에서 해결을 해줘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 인사권 중에서 의회에 필요한 인력이나 인원은 의장한테 돌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이 의회에 소속된 직원들이 의정 활동에 필요한 그런 데만 집중하고 집행부의 눈치를 보는 그런 일들은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전문성도 높아지겠고요. 장 의장님은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답변을 조금 강도 높게 좀 하고 싶은 네네. 부분입니다. 이걸 담당하고 있는 중앙부처 직원은 이거는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관 대리편 구조입니다. 정치 구조가. 집행부 의회가 철저히 견제와 감시를 하는 기관 대리편 정치 구조가 우리나라의 이 구조인데요. 예를 들어 의원 내각제는 선진 영국 같은 경우는 이게 가능할지 몰라도 이러한 정치 구조에 그럼 의회 사무처에 근무하는 이 직원들의 인사권, 어떤 공무원이 인사권을 가진 사람에게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네네. 그럼 아주 이거 모순적인,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러한 틀 안에서 우리 지방자치가 벌써 20년이 넘고 30년이 이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틀 안에서 뭘 하겠습니까?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우리 경상북도 의회 사무처 98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98명이 우리 의원들을 이렇게 보호자하고 열심히 의정 활동을 뒷바라지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의회의 어떤 중요한 사안이나 정말 이렇게 기밀을 요하는 이런 부분들도 집행부에 이렇게 좀 미리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첩보 형태의 이런 구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인사권 독립을 이렇게 외치기 전에 어찌다가 우리 지방자치가 이 정도까지
법이 이렇게까지 못 따르고 있고 이러한 역구조적인 이 부분에서 정말 저희들이 도민들에게 죄송한 표현일지 몰라도 우리 의원들에게 여러 가지 자질 문제, 청렴도 문제, 능력 문제를 계속 거론을 하고 하니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 때 정말 우리 시도민에게 이렇게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아주 이거 잘못된 구조 속에서 우리 지방의회가 지금 움직여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거 언제 개선될지 몰라도 이러한 구조 틀에서는 한 발치 지방자치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좀 강도 높게 이런 말씀을 이번에 드렸습니다. 네, 청렴도 문제와 이 전문성 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의장님은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뭐 우리 그 8월 달에 전국 그 시도의 의장협의회 첫 일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대구시의회 의장님들이 계시지만은 저는 거기 회의에 가서 뭐 참 전국협의회 회장의 자리도 중요하지만은 뭐 그 부분보다도 그야말로 조금 전에 이 거론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걸 제가 주도를 반드시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요 어느 시도의회가 하는 것보다가 전국 우리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이 광역 단위에서 하는 것이 이 개정하는 또 효과나 그런 어떤 보여지는 힘의 강도 이런 부분에서 효과를 아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의장협의회에서는 아마 지켜보십시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제가 주도해서 이번에 진행을 할 그런 단단한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동희 예. 의장님께서는 또 어떤 노력? 우리 강대전 의장님의 그 강력한 의지에 저도 네네. 똑같이 동감을 합니다. 저도 우리 전국 의장협의회에서 가장 먼저 다뤄야 될 부분이 지방자치법 개정 그리고 지방분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입니다. 지금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지방이 불이익을 보고 있는 이런 구조가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된다면은 지방 발전은 요원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전국의장협의회가 구성이 되면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분권 운동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 의장들이 정말 같은 마음 한뜻으로 강력하게 중앙정부를 상대로 제도 개선과 또 그리고 법 개정을 요구할 그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의회가 한 해 다루는 예산이 8조 원, 도의회가 다루는 예산이 10조 원 넘습니다. 예, 예. 넘죠? 예. 이 어마어마한 예산 집행을 심의하고 또 이렇게 집행하고 있는데 시도민들은 도대체 이 시도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도민들이 많습니다. 이 위상이 왜 이렇게 떨어진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문제는 우리 시도민들이 지방의회에 대해 관심이 좀 부족한 면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원들이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하고 조례 제정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실제로 우리 지방의원들의 활약에 대해서 보도하는 빈도가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도민들이 실제로 언론을 통해서 지방의회의 활동을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리고 노출되는 빈도가 좀 적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이 도대체 뭘 하느냐 이런 시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방의원들 열심히 일하고 지역 발전과 또 시민들의 생활 안정 또 대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좀 냉정한 부분, 좀 냉랭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대구시 의회도 앞으로 좀 더 시민들께 다가가고 시민들께 우리 시의회의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을 홍보도 하는 기능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7대 여회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대구 경제 살리기 또 시민이 행복한 사회 만들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좀 더 사랑받고 관심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소통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자, 장 의장님. 예, 저 역시도 이 부분은 철저하게 그 이유를 들려면은 홍보 부족, 둘째도 홍보 부족, 뭐 이렇게 셋째도 홍보 부족이라는 이런 이유를 들겠습니다. 이 예를 들어 지금 시도민에게요, 우리 시도의원들이 하는 역할을 이 예를 들어 여론조사를 한다면은 정말 알고 있는 시도민들이 정말 과연 몇 프로가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의심을 가져보거든요. 단자리 숫자도 아주 극히 아주 미세한 이런 부분들만 이렇게 알 것이고 거의 우리들의 역할을 아마 모르고 계시지 않나
이러다가 보니까 우리 시도의원들과 우리 도민, 시도민들과는 벽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죠? 선거에서 당선만 시켜놓으면은 일부 우리 그 뭐 도민들은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도의원들은 양복만 입고 어디 행사에 다니고 폰만 잡고 다니는 네. 이러한 사람으로 또 비추어지는 예도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현실적인 문제고, 어쨌든 우리는 이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활동상 이런 부분들은 TV 생중계나 또 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대구시 경북도민에게 홍보하는 이러한 역할이 또 우리 그 도의원들의 어떤 활동상을 알리는 면도 있지만은 지방자치 발전을 정말 앞당기는 그러한 수단이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준하 원장님. 예. 그 사실 그 의회와 집행기관 이렇게 비교를 해볼 때 홍보 기능이 의회는 현저하게 약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선 그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뭐 저 두 분 의장님께서 저기 언론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하다. 사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민들이 우리 시도의회를 감시하기 위해서는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것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우리 언론에서 좀 시도민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이 의장님께 그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네네. 우리가 그 보면은 국회의원들께서는 각 저 의정 보고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광역 그 의원님들도 각 그 의정 보고회를 좀 아주 자주 이렇게 하시는 것도 우리 시도민들이 우리 의회 활동을 이해를 하고 지원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예, 좀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의정보고회를 참 자주 열어서 우리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이런 거 하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지방의원들은 정치자금법에 의해 가지고 정치 후원금을 받지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문제는 그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죠. 정치 후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의정비 저희들이 약 한 400여만 원 됩니다만은 그 돈으로 우리가 의정 보고회를 열고 또 주민들에게 필요한 홍보 자료를 만들고 하는 거는 태부적이면서 또한 그 부분까지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보장 하나 없는 지방의원이 의정보호회까지 이렇게 다 하고자 한다면 그건 도저히 물리적으로 힘드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이런 부분 제도 개선과 동시에 또 여러 가지 지방의원들이 주민들과 가까이서 주민 편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중앙정치권에서 좀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보죠. 민선 6기 들면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께서 상생을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이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상생, 대구시와 경상북도. 먼저 장대진 의장님께 듣겠습니다. 이 상생은 우리가 예전에서부터 이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생의 어떤 기본은 대구 경북은 우리가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한 뿌리라는 이런 어떤 대전제하에서 모든 대구 시민과 우리 경북 도민들 어떤 열린 마음, 이 부분에서 출발을 할 때 진정한 이 상생 발전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요. 지금은 상생 발전이 이번에 우리 양파 팔아주기 대구시의회에서 이렇게 좀 도움을 주셔서 너무 이런 자리에서 감사의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은 대구 치수원 이전 문제는 아주 뜨거운 감자로 이렇게 부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 큰 난제들 부딪힐 어떤 이런 문제들을 정말로 서로 시도민들의 어떤 합치된 정말 하나된 그런 마음을 이끌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지금도 우리는 대구와 경북의 어떤 출발하는 그런 열린 마음이 정말 절실하다는 걸 다시 한번 이 강조를 드리면서요. 굳이 저는 이런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더 올린다면은 정말 대구와 경북이 우리가 한 뿌리고 한 가족 아닙니까? 이렇다라면은 우리 지금 대구시에 유치되는 예를 들어 각종 연구기관들 앞으로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연구하는 어떤 기관 이러면은 굳이 대도시에 집중할 필요도 없고 또 소음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복잡한 여기에 유치보다도 우리 경상북도 산수 수려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에도 정말 대구에서 어떤 연구기관 단체라든지 그죠? 이런 교통을 요하지 않는 이러한 어떤 공기 좋은 이런 곳에도 정말 가감히 경북 땅에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열린 마음도 대구에서 이 가져주는 그런 부분들도 미래의 큰 상생을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감히 드려봅니다. 네. 이동희 회장님. 예, 장대희 회장님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이 한 뿌리 또 한 경제권이면서도 지금까지 보면은 협력보다도 경쟁이 우선시되는 이런 형태로 시도가 서로의 이익 부분에 너무 치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대구 경북이 힘을 합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대 또 지방화 시대에 도저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이런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은 어쨌든 같은 지향점을 두고 같은 목소리를 낼 여러 가지 국책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남북권 신공항 문제라든지 좀 전에 언급을 하신 우리 취소원 이전 문제라든지 또 장사시설의 종합장사시설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대구 경북이 서로 한 목소리를 내고 힘을 합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틀에서 우리가 대구 경북이 하나라는 그런 관점에서 대구 경북이 하나하나 작은 일들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또 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모색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대구 경북은 상생발전 특위를 각자 구성을 해서 같이 활동하고 상생발전 특위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하고 대구 경북이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안들을 또 의논하고 또 의회가 또 앞장서서 집행부에게 같이 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달라는 요구도 할 수 있고 해서 대구 경북이 정말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 원장님, 상생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 우리 대구 경북 두 분 의장님 한 뿌리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2006년도부터 우리가 상당히 본격적으로 이 논의가 되어 왔고 그동안 성과도 좀 있습니다. 우리가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는데 공동으로 노력을 했고 또 첨단 의료 복합단지, 첨복단지도 그 협력의 산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계 물포럼 내년도에 이제 개최가 되죠. 경주와 대구에서 이제 개최가 되는데 그것도 공동으로 유치를 하고 이런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전 오늘 이동희 의장님 시도의회 차원에서의 상생협력위원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우리 권영진 대구시장님과 김관용 경상북도 도지사님이 두 분이 손을 잡고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시고 언론기관도 같이 방문을 하시고 저는 그 마음은 충분히 되었다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대구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 지금 의장단 상호 이렇게 방문을 하셔서 현안 문제 협력을 논의를 하고 저는 분위기는 충분히 무르익어서 우리가 지역 시도 간에 또 우리 그 밑에 기초자치단체 간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대성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함께하는 시도의회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자리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민들에게 드리는 말씀 부탁드릴까요? 이동희 의장님. 예, 의회 없는 자치 없고 자치 없는 민주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지방의회 없는 지방자치는 생각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또 시민 없는 의회가 있을 수 없고요. 우리 대구시의회는 모든 의정 활동을 우리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시민이 행복한 대구를 만드는데 앞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아우러 올리고요.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은 우리 대구시의회는 시민의 것입니다. 시민에 의해서 운영되는 만큼 우리 대구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의회에 관심과 또 애정을 보여주시기를 부탁해 올립니다.
네, 장 의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300만 우리 경북 도민 여러분, 우리 10대 의회 좀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우리 의원들 달라질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말 그대로 우리 300만 도민 주민 여러분의 대의기관입니다.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항상 격의 없이 우리 의원들 고충이 있으면 현장에 불러주시고 또 거리낌 없이 우리 의회를 찾아주시고 동고동락을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도민 여러분에게 감히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닥친 300만 도민의 바람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마 일자리 문제일 것이고, 둘째는 경기 침체 극복, 셋째는 물가 안정, 이러한 부분들을 둘 수 있을 것인데요. 저희들 60명 경북도의원 그 중심에서 300만 도민들과 동고동락 분명히 함께하고 그 중심에서 몸 바쳐서 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우리 10대 의회 의원들, 도민 여러분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김 원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우선 우리 시도민들이 시도의회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뭐 시도의회가 예뻐서가 아니라 제대로 기능을 수행을 하자면은 시도민들의 관심, 뭐 그 관심 중에서는 질책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 겸허히 또 시도의회에서는 받아주시고 이러한 것들이 지역에 대한 어떤 애정의 차원에서 힘을 보태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또 더욱이 이번 구성된 시와 우리 시도의회를 보면은 많이 젊어졌고 또 많은 부분이 새로이 참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 의장님께서 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고 새로이 구성된 새로운 면모의 시도의회에 대한 아마 우리 시도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크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두 분 의장님 좀 의정 운영을 아주 잘해 주시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예.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지방의원이란 자리가 더 높은 관직으로 나가기 위한 발판이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그 뜻을 받드는 가장 낮은 자리이자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제대로 된 지방분권 시대는 제대로 된 지방의회를 세우는 데서 시작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바로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TBC 시사토론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